네, 쿼드루플 데드예요. 딸 부자. 너희들도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학교만, 온라인 수업만 하고, 그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사실은 홈스쿨링하고 똑같은 거랑 다름이 없잖아. 다만 홈스쿨링은 아빠 엄마가 너희들의 숙제를 점검해 줘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좋은지도 몰라. 학교를 다니진 않지만 온라인으로 다니고, 그 수업의 관리를 선생님들이 어쨌든 해주니까. 근데 너희들이 지금은 한 달 정도 하는 걸 보니까 뭐 너희들이야 뭐 항상 잘 적응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아빠는 걱정은 크게 안 하는데, 과연 이 동기부여가 되는지, 학교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밌게 하는지 뭐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근데 무엇보다 너희처럼 초중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매일 만나고 대화도 하고 자극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이제 우리가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매일같이 운동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학교에 다녔었으면은 무슨 뭐 스포츠 팀에 들어가서 뭐 같이 운동을 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가족끼리 매일같이 4시가 되면 나가서 이제 1시간 반 뭐 땀을 흘리는 거니까. 근데 아빠는 오늘 교육 일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너희들이 다 딸이니까 딸들, 여자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아빠는 항상 고민이 많아. 왜냐하면 너무 여자들을 나약하게만 키우는 학교 시스템이 좋지 않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은 여자들은 마치 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나약하게 커도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교육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페미니즘을 아빠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페미니즘은 여자를 남자들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대접해주세요, 대우해주세요 하면서 사실은 여자들한테는 특별한 뭔가 좀 특권, 특히 요새 미국 같은 경우는 화이트 프리빌리지라고 해서 백인들만의 특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흑인들이 막 까고 있잖아. 화이트 프리빌리지 하면서 막 모든 백인 사람들을, 나이든 할머니부터 어린애들까지 무조건 화이트 프리빌리지 하면은 무슨 이미 백인들이 무슨 아주 나쁜 사악한 사람들처럼 바로 그 한마디에 화이트 프리빌리지 하면서 욕하는 거야. 완전히 인종차별도 그런 인종차별이 없어, 그지? 근데 그런 것처럼 여자들도 뭐 여자면은 무조건 다 대접을 받아야 되고 우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거는 일종의 공짜야. 공짜 신문이잖아. 너희들이 뭔가 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여자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난 그거 반대라 이거야. 그래서 뭐 군대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들도 여자지만 남자들만큼이나 더 빡세게 운동하고 땀도 똑같이 흘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도 힘든 것도 너희들 똑같이 남자들이랑 함으로써 남자애들한테서 존중을 받아야. 그러니까 세상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인데, 여자들한테도 존중받고 남자들한테도 존중받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존중받는 거네.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도 존중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존중받는 건 간단해. 너희들이 똑같이 하면 돼. 징징 짜지 말고, 힘들어도 똑같이 하고. 남자애들은 뭐 징징 짜고 그러면 야, 이 남자 새끼가 맨날 욕하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좀만 힘들고 징징 짜면은 괜찮아 뭐 이러고. 그런 건 좋지 않다 이거지, 그지? 하지만 뭐 너희들은 이제 아빠의 그런 스타일을 아니까 거기에 잘 적응해 주니까 고마운데,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또 책을 읽는데 아빠는 역사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역사를 알아야, 이 과거를 알아야 또 현재를 제대로 조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과거를 모르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개념이 없고, 특히 뭐 한국 사람들은 요새는 무조건 뭐 한국의 무슨 역사, 무슨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쁘다고 그러고, 무조건 뭐 김대중 대통령만 좋다고 그러고, 무조건 조선시대 무조건 좋다고 그러고. 조선시대 얼마나 이상한 나라였어, 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를 다 조목조목 공부를 하게 되면 너희들도 내 과거가 항상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구나. 그러면 과거도 안 좋은 과거가 있을 수 있지. 그럼 배워야지. 안 좋은 것들 배우고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아야겠다. 아니, 아빠가 안 좋은 아빠였어. 처음에 10년 동안 안 좋은 아빠였어. 그러면 안 좋은 아빠였던 걸 갖다가 배워야 돼. 내가 커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좋은 아빠가 되려 노력해야지. 모든 걸 다 아빠가 다 완벽하고 좋아요 그러면 배울 수가 없잖아. 그런 것처럼, 그지? 근데 어쨌든 너희들도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선생님들의 나는 수준을 아니까, 이런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들도 아니고 보나마나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학교 특히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 줌 같은 거 켜가지고 뭐 구글 클래스 켜가지고 뭐 화면을 갖다가 20명, 30명 켜가지고 하려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한국에 있는 무슨 인터넷 강사처럼 굉장히 말도 잘해야 되고 그거를 무슨 TV 엔터테이너처럼 액터처럼 굉장히 연습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자연스럽고 그냥 자기가 끼가 있어야 되고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는데 그런 선생님이 거의 100명 중에 난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이는 많이 들어서 노하우는 많은데 이거를 이 온라인상에서 전달할 수 있는 노하우나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이 교육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지. 코로나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면 될수록 너희들은 점점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안 망할지라도 너희 세대가 망하는 거라고. 어쨌든 친구들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교육의 큰 부분인데, 그지? 어쨌든 너희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큰애는 이제 군대도 가고 막 그럴 거니까 거기서 또 굉장히 새로운 사회가 이제 펼쳐지겠지.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응원하고 있고 잘할 거라고는 믿고. 여기 이제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떴네. 헤드라인을 읽어주면 Schools reopening during coronavirus pandemic 이러면서 이런 말이 있네. Corona virus dorms and super spreaders. Colleges are struggling to deal with outbreaks on campus. 지금 미국에 굉장히 좀 멍청한 게 지금 colleges, 미국에 약 3,000개 대학교들이 있어. 그 중에 유학생들도 뭐 중국, 한국, 일본, 뭐 동양, 아시아, 유럽 전 세계에서 그 미국의 대학을 가려고 온단 말이야. 왜냐면 미국에서 교육 받으면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 교육 잠깐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하버드, 예일 뭐 그런 데들도 보면은 지금 좌파, PC,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약간 좀비 같은 애들이 무조건 공부라는 게 양쪽을 다 모든 걸 살피고 좌우, 전후, 180도, 360도 다 살핀 다음에 내가 꼭 개인적으로는 동감하지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이 말이 또 맞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자기 변화를 모색하고 또 토론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거를 또 인정하고 수긍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성장하는 건데 지금의 그런 미국의 유명하다는 대학에서는 그러한 politically correct 꼭 이렇게만 말하는 게 정답이고 다르게 말하면은 약간 보수적인 conservative한 value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왕따 당하고 찍히고 뭐 이런 게 이게 정말 지성인인지 싶을 정도로 1년에 무슨 10만 불, 5만 불, 7만 불, 8만 불 그렇게 비싼 돈을 내면서 배워가는 거는 정작 제로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지. 그 기회 비용까지 생각하면 너가 들인 시간, 1년이란 시간, 2년, 3년, 4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투자라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 투자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학교를 안 가는 게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난 즐거울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는 게 100번 현명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더욱 지금 이렇게 미국 대학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예 학교 문을 닫는 거야. 무조건 가다가 학생들이 무슨 어디 모여가지고 파티를 했더니 무슨 파티를 하거나 무슨 만나서 무슨 일을 했는데 기숙사가 됐든 30명 40명이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을 보였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슈퍼 스프레더 무슨 슈퍼 전파자가 됐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닫는 거야. 학교의 정원은 5만 명, 3만 명. 거기에 무슨 딸린 교수들, 직원들까지 다 합치면 진짜 거의 10만 명 육박하는 그런 큰 대학도 있는데 그냥 닫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벼룩을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한국의 속담이 있는데 생각을 해봐. 아니 너가 길거리 가다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조그만 바퀴벌레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바퀴벌레 죽이면 돼. 아니 벌레가 있으면 파리가 있으면 잡으면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코로나 이 대응하는 거 봐봐. 가다가 계단에 있다가 계단에 무슨 조그만 파리가 있다, 바퀴벌레가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모든 계단을 다 닫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는 거의 이런 행정을 하는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뭔가에 지금 약점을 잡혔거나 지금 거대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있거나 이렇지 않은 다음에 무슨 조폭이 무슨 협박하니까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 협박을 받는 거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행정이나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라 이거지. 그렇잖아요.
몇만 명이 다니는 학교를 갔다가 몇십 명이 뭐 슈퍼 점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세대에 여러분 살고 있지만 항상 합리적인 의심. 아 내가 왜 이러지?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줘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셧다운하는 거, 학교가 이렇게 닫는 거 이런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끊임없이 애들하고 디베이트를 통해서 절대로 누가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말한다고 해서 그냥 네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안녕.